원년 190년 화북 일대의 영웅 군벌들은 일제히 동탁토벌의 깃발을 들었는데요. 화북에서 제일 가는 명문가의 자제이며 달의 태수가 되어 있던 원소는 화북, 그의 사촌으로 예주의 태수인 원술은 하남, 병법가 손자의 후손인 송견은 개봉, 백마대를 편성하여 관의 이민족들에게서 백마장이라고 두려움을 받고 있던 공손차는 선서, 기주의 태수 한복은 업, 제남의 태수 보시는 산조에서 군병을 일으켰습니다. 각 부대는 연합군을 조직하고 총대장에는 비공자 원소를 뽑았습니다. 이때 조조는 병자 5,000명을 거느리고 산조의 포신군에 참여하여 분무장군이라는 사령을 받았습니다. 유비사명제는 공손차나 진영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토벌 연합군의 세력 20만이 즉시 나경을 공격하기 위해 진군하였습니다. 나경의 독재자 동탁은 제후들이 거병하여 행동을 개시했으며 이미 그 선발대의 군대가 사수관에 밥도했다는 연락을 받자 곧 부하인 맹장 화웅에게 병사 5만을 내주어 사수관을 방어토록 했습니다. 사수관 공격에 선두에는 송견이 나섰는데요. 강남 제1의 무장이며 선조 대대로 병법에 통달해 있던 손견은 조무, 정보, 황계 등의 무장들을 이끌고 맹공격을 가했으나 화운을 당하지 못하고 가장 믿었던 용장 조무가 자기를 대신하여 전사하니 허둥거리며 퇴퇴하여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도 다른 부대에서 자신 있는 용사가 몇 명이나 도전했지만 모두 패하고 말았습니다. 손견, 패배했다 라는 연락을 받은 여러 장군들은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원소는 작전 회의를 열고 대책을 강구했으나 화운이 너무 강하였으므로 출석한 여러 장군들은 기세가 오르지를 않았어요. 그때 말석에 있는 유비를 따라온 팔보, 사내가 자신이 상대를 하겠노라고 나섰는데요. 그대는 누구인가? 원소가 묻는 말에 공손찬이 소인의 부하, 유비의 부관인 관우라 하는 자엇이다. 바로 그때 총대장의 사촌이 원술이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삼가하라. 지금까지 소문난 용장들이 몇 명이나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데 듣지도 못하던 놈이 덤벼들어서 무엇을 어찌할 참인가 하고 무사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쫓아낼 것이로다. 그러자 곁에 있던 조조가 잠시 기다리시오. 이 사람이 제법 자신이 있는 모양이니 한번 보내보고서 패배하고 돌아오면 그때에 가서 쫓아내도 되지 않겠소? 라고 말리면서 관우에게 따끈한 술 한 잔을 권하였습니다. 곧 돌아올 것이니 술은 돌아와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간 관우는 얼마 안 되어 적장 화웅의 목을 베어서 들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조조가 권하던 따뜻한 술에 식을 사이도 없었네요. 나경의 동탁은 화웅이 패배했다는 급보를 받고 동요했는데요. 응원군을 사수관으로 보내는 동시에 역포역에 3만의 군사를 주어서 호래관의 수비를 견고히 하게 하며 나경을 버리고 장안으로 도읍을 옮길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유비들 삼형제가 호래관을 공격하였으나 결국 여포를 물리치지 못하였습니다. 동탁이 나경에서 찬수하여 장안으로 향할 때야말로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궁정의 비전투원들을 다소 거느리고 느릿느릿 행군하며 여포를 비롯한 이름난 임장들은 모두 전선에 나가 있어서 기습부대를 써서 동탁의 본진을 치면 섬멸시키는 것은 어려울 게 없을 것입니다. 다시 없는 기회라고 깨달은 조조는 즉시 직속상관인 포신을 통하여 원소에게 동탁의 본진을 습격하도록 진원했습니다. 한나라 시대 관직의 최고 지위는 사마, 사도, 사공을 쓰시며 이를 삼공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원시 가문은 4대에 걸쳐서 삼공을 배출한 가문으로 절대적인 파벌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조카의 아들인 원소는 좋은 가문 이외에 풍부한 경제력, 우수한 수하들을 거느린 청년장교였습니다. 결코 바보는 아니지만 이러한 명문의 자제들에게는 공통된 결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칫 결단력이 둔화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연합군이라든가 동맹군은 병력과 장비 면에서는 단독군보다 나으나 복합세대이기 때문에 총사령부는 통솔력이 약합니다. 각 부대는 자기의 세력을 온전히 보존하기에 바쁘고 되도록이면 남의 삿바로 씨름을 하려드는 결함이 있습니다. 동탁토벌의 연합군에게는 그와 같은 강한 연대감도 없고 맹주인 원소는 통솔력이 부족하며 우유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총대장의 공격 명령이 없는 이상에는 아무도 자진하여 동탁을 습격할 생각이 없어서 때문에 조조가 아무리 열심히 주장을 해도 아무도 찬동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절치부심하던 조조는 일본의 병사를 이끌고 단독으로 결행을 하여 서쪽으로 나아가 동탁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일반 정도의 병사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조조군은 완패했고 조조 자신도 적의 화살에 맞아 낙마하여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을 부하 장수인 전의의 도움으로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조조가 패하여 와서 상처를 치료하고 있을 무렵 원소는 유주의 장관이며 한나라 왕실과 혈연 관계가 있는 유우를 찾아 황제로 추대하여 동탁이 섬기는 현지에 대항하려 하였습니다. 여러 장군들이 모두 동조했으나 조조 혼자 그 게임에 빠지지 않았어요. 황제를 섬기고 있는 것이 역시는 동탁이라고 해서 정통에 대항하여 새로운 황제를 만드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결국 조조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소는 조조를 미워했으며 조조 역시 원소를 더욱더 경멸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쟁이라는 것에는 지도자의 결단이 중요한데요. 톱이 우유부단하여 정책 결정이나 행동 개시를 좀처럼 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면 모처럼의 기회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부하는 기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리더십의 최대의 위기는 톱이 우유부단한 시점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